여러분, 오늘 중국의 경제 몰락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GDP 5% 성장을 자랑하는 거대 강국이라던 나라에서 지금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밥을 달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그 강력한 중국이 맞습니까? 겉으로는 세계 2등 경제 대국이라며 떵떵거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민들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천안문 사태 이후 36년 만에 공산당 정권 퇴진이라는 목숨을 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공중파 뉴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하고도 생생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의 이면에는 지금 일백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가 중국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교역국이자 우리 자산 가치에 직결된 거대한 시한폭탄의 예고편입니다. GDP 성장이 5%라고 자랑하지만 그 수치는 공산당이 만들어낸 기만적인 가면이자 인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의 분칠일 뿐입니다. 경제가 실제로 상장한다면 물가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중국은 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물건이 팔리지 않아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지독한 불황의 늪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사상 최대라는 무역 흑자 역시 수출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돈이 없어 수입을 못하는 바람에 생긴 뼈아픈 불황형 흑자일 뿐입니다.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위기가 아니라 체제 전체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14억 인구가 동시에 지갑을 닫았을 때 벌어지는 그 끔찍한 연쇄작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단서가 된다고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있어야 제가 이 잔인한 진실을 더 깊숙이 파헤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소리 없이 죽이고 있는 진짜 범인은 바로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14억 인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면 10만 원인 물건이 내일은 9만 원이 되고 다음 달에는 8만 원이 될 텐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가 지금 돈을 쓰겠습니까? 모두가 소비를 무기한 미루고 현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14억 명이 동시에 숨을 참듯 소비를 멈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쇼핑몰은 낮에도 유령처럼 고요하고 기업들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비명을 지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해고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고당한 가장은 소득이 끊기니 지갑을 더 굳게 닫고 시장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중국 정부는 제발 돈 좀 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수천조 원의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지만 인민들은 이제 공산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이미 대륙 전체를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비 대신 현금을 움켜쥐고 침대 밑이나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소비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중국 시장의 활력은 이제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왜 짐을 싸서 중국에서 발을 빼겠습니까? 물건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수가 무너지니 중국은 이제 밀어내기식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값싼 물건을 쏟아내며 다른 나라의 산업까지 파괴하려 듭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의 수법에 더는 속지 않습니다. 관세 장벽을 높이고 중국산 물건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퇴로가 막힌 중국 경제는 이제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끝에는 처참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뼈대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는 바로 천문학적인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와 기업 그리고 가계 부채를 모두 합치면 무려 80경 원에서 100경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GDP의 300%를 돌파한 수치입니다.
빚으로 빚을 갚으며 버티던 아슬아슬한 한계 상황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무려 377개의 중소형 은행이 소리 소문 없이 파산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40명의 예금자들이 은행 앞으로 달려가 내 돈을 돌려달라고 통곡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검열 시스템을 가동해 이들의 기명을 인터넷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동영상을 올리면 5분 만에 삭제되고 계정은 영구 정지됩니다. 중국의 은행들은 이제 거대한 부실에 늪입니다. 부동산 업체에 빌려준 수천조 원의 돈은 돌려받을 길이 없고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으니 예금 인출을 제한하고 사람들은 내 돈이 안전한지 매일 아침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며 가슴을 졸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리는 것은 결국 아무 죄 없는 무지렁이 서민들입니다. 공산당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은행 파산 소식을 철저히 숨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뱅크런의 공포는 이미 중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금융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가치가 사라진 종이 더미를 붙들고 마지막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금융 잔혹극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금융 재앙의 진앙지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중국인들에겐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이자 유일한 노후 보장이었고 자식에게 물려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완벽하게 꺾였습니다. 2위 업체 헝다와 2위 업체 천트리가든이 쓰러질 때만 해도 사람들은 정부가 뒤를 봐주는 3위 업체 완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원커마저 디폴트를 선언하며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스템 전체의 뼈대가 부러졌음을 의미합니다. 전국에는 공사가 멈춘 흉물스러운 아파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란웨이 로우, 즉 썩은 꼬리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가구의 전 재산이 그 차가운 콘크리트 유령 건물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집은 없는데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하는 이 잔인한 현실에 인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거래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 돈을 썼지만 이제는 거지꼴이 될까봐 밥값부터 아낍니다. 자산 효과의 역습이 시작된 겁니다. 부동산에 목숨 걸었던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땅을 팔아 재정을 충당하던 지방정부들도 이제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거대한 유령 도시들은 이제 중국 경제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수천 개의 아파트 단지들은 공산당의 실정법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서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일군 성장의 환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거대한 거품이 터지면서 내뿜는 치명적인 독가스뿐입니다. 부동산과 경제 붕괴의 직격탄은 결국 중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맞았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숨기고 숨겨도 17%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치는 4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배달기사 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갈 곳이 없어 부모에게 얹혀 사는 청년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란웨이와, 즉 완성되지 못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비참한 신조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이미 끊겼고 내 집 마련은 평생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족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아예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막 나가는 바이란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이란은 될 대로 되라지 혹은 썩을 대로 썩어라 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이 자포자기에 빠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심장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이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중국은 이제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린 노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절망은 이제 공산당에 대한 소리 없는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달라는 아우성이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동자에서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늘한 배신감이 들어찼습니다. 바이란에 빠진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시진핑 정권은 그 어떤 무기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보다 무서운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위기는 이제 거리의 폭동과 시위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는 확인된 것만 연간 3,000건이 넘습니다.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달라는 고상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저 체불된 임금을 달라, 내 밥그릇을 채워달라, 평생 모은 내 돈을 돌려달라는 처절한 생존형 시위입니다. 평생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에 순응하며 살았던 수운한 인민들이 이제 몽둥이를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지금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전국적으로 새해 불꽃놀이마저 싹 다 취소해버렸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불꽃놀이의 환호성이 시위의 함성으로 바뀔까봐, 화려한 불꽃이 화염병으로 변할까봐 그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공안을 수만 명 더 증원하고 얼굴 인식 카메라를 수천만 대 더 설치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굶주린 배는 카메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먹일 분유값이 없는 부모에게 공산당의 권위는 이제 비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시위는 이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농촌에서 공업지구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에 나섰고 예금을 날린 서민들이 관공서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민중의 파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서방 세력의 선동이라고 몰아세우지만 인민들은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시진핑의 철권 통치도 인민들의 밥그릇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의 유효 기간은 국민이 굶주리기 전까지입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파탄은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치명적인 뇌관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땅을 팔아 예산의 40%를 충당하던 지방정부의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몇 달째 체불되고 공공서비스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장부 밖에서 유령 회사를 세워 몰래 끌어다 쓴 빚이 무려 7,60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LGFV, 즉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유령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를 짓고 아무도 쓰지 않는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며 가짜 경제 지표를 조작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잔혹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인프라 사업에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빚을 갚겠습니까? 결국 이 빚은 중소은행들의 부실로 이어졌고 서민들의 예금은 이 유령 회사들의 구멍난 통장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파산하고 싶어도 파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빚을 빚으로 돌려막으며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7,600조 원이라는 이 숨겨진 빚은 중국 경제의 지하실에 설치된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중국의 지방자치 시스템은 완벽하게 마비될 것이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인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 지방의 빚을 대신 갚아줄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폭탄을 떠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 유령의 빚이 중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진짜 암세포입니다. 중국 경제의 내부가 골마 터지는 동안 밖에서도 거대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물건의 145%라는 살인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수출 엔진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내수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수출마저 막히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질식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전 세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 유럽도 동남아시아도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기술 자립을 외치며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 앞에 첨단 기술 발전은 멈춰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중국을 기회의 땅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장으로 보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위안화 가치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추위가 닥쳐오고 안에서는 불이 꺼진 형국입니다. 시진핑은 민족주의를 선동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하지만 배고픈 인민들에게 애국심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통조림일 뿐입니다.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은 이미 승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가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된 중국이 어떻게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의 오만이 불러온 대외적 고립은 중국 경제의 관의 마지막 못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근본적인 실존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야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들의 유일한 생명줄인 연금기금이 빠른 속도로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왜 거리로 나와 눈물로 시위를 하겠습니까? 당장 이번 달 연금이 깎이고 병원비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껍데기만 화려한 부자인데 국민은 뼈가 시리게 가난한 나라. 이것이 바로 중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지 못하니 연금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할 청년들이 스스로 란웨이와라고 부르며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영영 잃었습니다. 인건비는 올랐고 노동력은 고갈되었습니다. 공장들은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로 떠나버렸습니다. 한번 꺾인 인구 구조는 어떤 수단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부유해지기도 전에 노쇠해버린 최초의 대국이 될 운명입니다. 도심의 화려한 아파트는 노인들만 남은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밥그릇을 지켜주지 못하는 공산당의 선전선동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춘 독재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국은 지금 그 잔인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7가지 재앙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복합 위기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의 후유증, 미국의 관세 폭탄, 지방 재정의 파탄, 부동산과 금융권의 연쇄 파산, 소비 빙하기, 청년들의 절망, 그리고 인구 절벽에 따른 연금 고갈까지 이 7가지 악재가 서로 공명하며 시스템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만 터져도 국가 위기인 사건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미래는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서서히 말라죽거나 혹은 구소련처럼 체제 자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비극적인 길뿐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잔인할 것입니다. 밥 달라고 거리로 나온 국민을 무시하는 나라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중국 경제의 몰락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부채로 쌓은 가짜 성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국가의 통제가 시장의 자유를 압도할 때 경제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혼신을 다해 전해드린 이 중국 경제의 끔찍한 실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는 이 폭풍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짐을 숫자 1번과 함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